여러분, 3.1 독립운동 후에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옹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의 고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여러 군데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와서 철학을 공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으로 석사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조선나라에서 전 세계 국제법을 연구하기 어려운데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는 수재였어요. 미국이 일본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죠. 우리는요,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은 우리는 미국한테 300년은 고맙다고 해야 돼. 미국이 우리를 독립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우리가 일본 밑에 있든지, 저 러시아 밑에 있든지, 중국 밑에 있든지, 중국이 5,0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짓밟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1년에 10,000명, 20,000명 처녀들을 다 보내고 역사를 안 배웁니까? 그런데 반미하고 친중을 한대.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역사를 1cm만 알아도 양심이 있으면은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유럽이 미국 때문에 독립했잖아요. 독일 같은 나라는 얼마나 부강합니까? 지금도 자기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주고 있어요. 그 독일 같은 나라도, 그 잘 사는 나라도, 세계 경제 3위 되는 일본도. 여러분, 그 지난번 총리 보셨죠? 트럼프하고 막 골프 치다가 막 자빠지는 데도 따라가고. 영국 같은 나라도 영국이 뭐 미국의 개다 이래 하지만은 왜 그렇게 합니까? 미국이 아니었으면 저 유럽이 지금도 나치 독일처럼 저런 나라에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이 남의 앞자리에다가 그냥 우리 힘이 아니라 미국의 힘으로 우리가 해방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걸 당연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지나친 것도 아니고 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안정을 찾고 정부를 세울 때까지 3년간 미국이 가독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으면 그걸 하겠어요? 우리나라 잡아먹어버리지. 그리고 1948년도 이승만은 91.8%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로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래서 빼앗긴 주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1대, 2대, 3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이 3대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많은 공과 가가 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는 왕조죠, 왕조. 왕이 지배하는 나라. 왕 아니고는 전부 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자유도 없어요. 왕 한마디 말하면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라는 말이 없었고 자유라고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왕조 가운데서 야, 평민이 내 자유롭게 내가 산다,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이사를 한다, 내가 자유롭게 살아간다, 자유롭게 말을 한다, 이런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당시 3년 동안 미국이 우리나라를 군정으로 통제하고 있을 때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체제가 되기를 좋아하느냐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77%가 넘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거는 이승만의 집요한 그런 생각과 성경적인 의식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준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승만을, 그 공을 찬송하고 칭송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회주의나 그 당시에 공산주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처럼 되었으면 지금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깡냉이 먹으면서도 수령님 막 하고, 막 수령님 오면 바다 뛰어들어서도 뭐 환영하고 이래 될 판이라니까 지금.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를 채택했던 나라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되고 그 가난한 가운데 얼마나 독재자들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서 한 나라에서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걸 안 보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입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와 대단하네.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이 하나 정도라도 이룬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는 자유민주주의 보통선거를 도입을 해서 여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미국보다도 17년보다 더 앞서서 여자들한테도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성별 가리지 아니하고 투표권을 주었어요. 남아공 같은 나라는 1994년에야 그런 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상권 분리를 했죠.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승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된다고 해서 바로 그때에 이승만이가 정말 독재자 같으면 자기 혼자 하지 뭐 한다고 행정, 입법, 사법을 다 나누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공수처를 만들고 뭐 만들고 검사들 다 빼앗고 이 봐봐요. 권력이 조금 주어지면 지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런데 이승만은요 압도적인 지지와 1대, 2대, 3대, 4대도 그냥 됐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대통령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분리한 거는 복이고 언론을 보장을 하고 세계 최초로 농지 개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은 뭐 농지 개혁이 뭐 중요한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전 국토의 대부분이 잘 사는 사람 지주 몇 프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독립된 나라라고 해도 나무 밑에서 논을 붙여가지고 살고 농사를 지으면은 3분의 1, 2분의 1 다 띄주고 난 다음에 그냥 먹고만 사는 거예요. 먹고만 사는 거. 그런데 이승만은 이 농지 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94%가 자기 땅을 가지게 해주었는데요. 이것을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농민들과 이승만이가 한편이 되고 그 다음에 땅 가진 모든 돈 가진 지주들과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한편이 되었어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승만은 설득을 해서 결국은 농지개혁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유교도 나오겠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94%가 자기 땅을 가지지 못했으면은 저는 6.25 때도 우리가 이기지 못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 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94%의 농민들이 자기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사사 다 같이 사온 겁니다. 만약에 지주 몇 명이 이 땅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에라이 뭐 내 땅도 아닌데 뭐 나라 바뀌면 어때?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땅 얼마 만에 찾은 내 땅인데 내 땅을 뺏길 수가 없다. 내 땅을 쳐들어오는 우리 적군을 그냥 둘 수 없다. 이건 농지개혁은요 농지개혁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지만은 이건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실질적인 신분의 철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평등한 사회를 이루겠다 그래도 평등한 사회는요 내가 먹고 살아야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먹는다. 회사 가면은 회사 사장한테 그게 빌리지 않으면 내가 못 먹고 산다. 그건 평등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요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는요 개인의 재산을 다 빼앗는 거예요. 평등하게 살자 하면서 개인의 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그래서 뭐 집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팔면은 양도세, 물려주면은 상속세 이래가지고 다 빼앗아 버리고 가지고 국민이 돈이 없으면은 국가밖에 못 바라보고 국가가 배급을 주야 사니까 그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농지 개혁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이 없고 사유재산이 없었으면은 신분이 돈 가진 사람 밑에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엄마를 잘 압니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언제나 빌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빌리러 가야 되잖아요.
삼촌한테 빌리러 가고 옆집에 빌리러 가야 됩니다. 빌려주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빚내놔라 그러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지개혁을 통해서 사유재산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내가 내 논에서 내가 내 농작물을 키워서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장사하고 내가 돈 벌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구한테 예속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